안녕하세요. 전국의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김명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세금 삼책, 세무 삼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림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에서 지금 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말씀드리면 무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세금, 너무 어려운 세금 얘기를 지금부터 한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세금은요,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 사용되는 게 세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세금은 따라다닙니다. 세금은 따라다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황금, 지금,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네요? 소금, 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에 붙일 때까지 세금은 따라다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도 그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 세금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저는 0.1%의 세법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저의 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회계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회계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회계사 공부를 9차례나 떨어지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근데 불운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이게 기회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가 저희 선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방랑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너는 계속 그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형,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냥 이렇게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려고 하냐고.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그때였는데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도대체 뭘까?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게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목표를 세워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형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가 이제 경제학과니까 요즘에는 회계학이 나중에 아주 큰 붐을 일어서 뜰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계사 공부를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회계사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회계사 공부를 하는 동안 먹어야 될 술을 오늘 다 마시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근방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를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막걸리를 56병을 사왔습니다. 56병의 막걸리를 쫙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 쫙 풀어놓고 56병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부터 마시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56병에다가 12병을 더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병 정도를 먹었죠. 70병을 먹고 나서 기존에 있던 안에 썩어 있던 그 속에 있던 거를 다 쏟아냅니다. 다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 아침 뜬 눈으로 5시서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죽자삭자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회계사 시험을 계속 치면서 나랑 인연이 안 맞는 시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2차 시험에 계속 납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총점의 1점 차이로. 여러분들 혹시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진다는 그 심정, 그 실패감, 그 좌절감, 이런 부분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하는, 혹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깨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한번 학교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대학원을 오게 됩니다. 대학원을 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또 회계사 공부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회계사 공부를 2년 동안 쳤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시험에는 제가 총점 0.1점으로 떨어집니다. 평균 점수가 아니고요. 총점 0.1점으로. 그래서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쳤는데요. 그 시험이 세무사 시험에 바로 합격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바로 개업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 연도가 2003년도였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쭉 제가 다녔는데요. 이 세무사라는 직업,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세무사라는 직업은 세금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 컨설팅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기에 아주 쉽구나, 뭐 이렇게 용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세무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되게 좋고요. 혹시 친구분들 중에서 혹시 모임에 갔는데 세무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세무사를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세무사들은 여러분들한테 100배, 1000배 좋은 열매를 갖다 주리라고 제가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꼭 해줄 겁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세금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겪어왔던 그 케이스, 중요한 케이스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TBC라는 그룹을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TBC. 지금 제가 공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TBC는 특정 방송 이름이 아닙니다. 네. TBC는 어디에 줄임말이냐면 테헤란로 빌딩주 모임의 클럽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BC. 이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년 계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실력이 좋았는지 3년간 연장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2013년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하위 10분은 저희가 천석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위 5분은 만석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분의 세금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주로 우리가 이제 빌딩주 모임이니까 도대체 몇 채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요, 기본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 빌딩이라 하면 10층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10층 이상의 10층 이상의 빌딩을 갖고 계시는데 적어도 5채 이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테헤란로 주변에 빌딩 5채를 15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10층 이상이면 월세가 도대체 얼마나 와?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죠? 제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월세가 한 달에 작게 들어오시는 분이 한 달에 1억 7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달에 1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와요.
누구는 연봉이 아닌데요. 연봉이 1억 7천만 원 받기도 어려운데 누구는 한 달에 1억 7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이 빌딩을 5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제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배우자한테 이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제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하위 10분을 천석군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왜 천석군이라고 불렀냐면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1,000억 이상이 있는 사람, 1,000억이 있는 사람을 제가 천석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만석군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순자산. 네, 사회교육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10천억 원이요. 그랬습니다. 10천억 원이 아니고요. 조원입니다. 1조 원. 1조 원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우리가 만석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인데 지금 현대판 천석군, 만석군이 실제로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제가 많이 친해지면서 정말 부자들이랑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논하기 전에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부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돈부자입니다. 돈부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15분 중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순자산이라 함은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나의 순자산을 1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1조 2천억 원은 눈에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1조 원이 과연 얼마나 큰 돈인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1조 원을 만약에 10,000원짜리로 1조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자, 1조 원을 한 달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1조 원을 10,000원짜리를 다 셀 수만 있다면 제가 1조 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그 중에서 혹시 세실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1조 원을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재력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없지 않아, 갑자기 가 보이네요. 네. 정말 1조 원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1초에 2장을 셀 수 있습니다. 1초에 2장. 그렇게 세니까 한 달 동안 세니까요, 얼마를 셀 수 있냐면 518억 원밖에 못 셉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1조 원을 다 세려면 얼마를 걸려야 될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돈만 세야 되는 거예요. 돈만 막 센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하고도 6개월이 걸립니다. 1년 6개월. 야, 1년 6개월 정도를 세야지만이 1조 원을 세는 겁니다.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1조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게 다발로 실었어요. 실었더니 1.5톤 트럭에 가득 실어서 1.5톤 트럭에 가득 실으면 1.5톤 트럭에 가득 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로 이렇게 길이로 붙여봤어요. 길이로 이렇게 붙여봤더니 서울하고 부산하고를 31번을 완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31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2천억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돈부자가 됐을까? 그래서 이 돈부자가 된 사람들은 과연 걱정이 없을까?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부자들은요, 15분의 부자들은 돈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걱정, 어깨에 들어있는 이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지만 우리가 돈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돈부자가 되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모임을 할 동안 신발을 나이스 신발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스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발을 9년간을 신고 있는 겁니다. 9년간. 9년간. 보통 여러분들이 신발 신으시면 우리 PD님도 나이스 신발을 신고 계시네요. 네, 좋은 신발 신고 계십니다. 네, 나이스 신발은 보통 신발을 많이 신으면 1년 한 6개월 정도 신으면 요즘은 젊은이들은 뭐 1년 정도 신으면 지겹다 하고 버립니다. 네, 버리는데요. 그분은 그 신발을 9년을 신고 계세요. 그래서 그 비결을 보니까 신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 굵은 실 있죠. 실로 꿰매서 신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낚싯줄로 꿰매서 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네, 철사줄로 거기를 또 꿰매서 신습니다. 네, 그래서 9년째 신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지독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 회장님은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을 하면 꼭 전투화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워카를 신고 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왜 워카를 그렇게 신고 올까? 제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네, 15분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하시면서 다 이렇게 딱 난간에 쭉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화끈을 이제 푸시고 이제 다 이제 묶으시는데 이 김 회장님은 정말 워카를 신고 오셨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전투화를 푸시는 거예요. 전투화를 푸시기 시작합니다. 자, 네. 그 다 묶으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누군가 계산 다 할 때까지. 계산 다 할 때까지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성질 급한 누가 계산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네. 이 모임은 이상하게도 회비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비 이제 냅시다. 네. 회비 냅시다. 그래가지고 1년에 10만 원을 내자고, 10만 원을 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5만 상, 네, 인상을 찌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 원에 하자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5만 원의 회비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워카를 신고 온 이유는, 전투화를 신고 온 이유는, 네, 그 국밥값 1인당 6,000원입니다. 네, 6,000원의 14분 값을 1년 동안 안 내기 위해서 워카를 신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옛날에 신일기업이라는 기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일기업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런 색깔의 옷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모임에 입고 올 때 색깔이 이런 하얀색 옷이었어요. 하얀색 옷. 이게 무슨 놈의 조각일까요? 네. 이 옷을 35년 동안 입고 계시는 거예요. 35년 동안. 당연히 여기 이 소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소매는 다 떨어졌겠죠. 떨어지면 여기를 기워서 입는 거예요. 기워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자색의 색깔이 흰색이 될 때까지 그렇게 푼돈을 아끼더라고요. 푼돈을 아낍니다. 한 번은 제가 총무를 했었는데요. 보통 보면 강남에 있는 국밥집에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오픈하는 집 있잖아요. 오픈하는 집에 옆에 오픈하는 집이 국밥집이 얼마냐면 6,000원을 하는데 5,500원에 할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날 제가 너무 바빠서 그 5,500원 할인하는 집을 예약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모임할 때 15분의 어르신들이요, 저한테 그 할인하는 집 5,500원의 그 집을 예약을 안 했다고 제가 3시간 동안을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부자들은 500원, 100원 이걸 아끼는구나. 그래서 돈 부자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그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아끼겠어요. 세금 내는 거에 정말 무서워하고 세금 내는 거에 절세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말 컨설팅비를 아끼지 않고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김 회장님이 그래서 돈 부자가 됐구나. 그런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이 김 회장님의 삶을 보니까 돈이 많다고 그렇게 행복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한 번은 김 회장님하고 제가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 회장님하고 이제 술을 같이 이제 쫙 이제 한잔 하고 있는데 김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님 이제 죄송합니다. 원래 공감방송은 사투리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투리를 좀 몇 마디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 회장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셔서 사투리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김세 부사야, 내가 있잖아. 집에서 뭐라고 불려주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뭐 회장님 뭐라고 불리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다. 집에서 님자라 불려진다. 님자. 네. 그래서 님자 좋은 뜻이잖아요. 보통 님자, 네, 임자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뜻 아닌가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앞에 그자가 붙는다. 그자가. 그래서 그림자라고 불려진답니다. 누구한테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그림자로 불려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따라다니지 말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없는 사람 취급당한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제 귀찮대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남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제발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림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회장님이 임자 이렇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이 문제가 있는데요. 아들 딸이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2명이 있는데 딸 두 명은 매일 밤 지름신이 내립니다. 지름신이 강림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월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지만 딸 둘이가 신용카드가 나의 목자이시니, 네, 여러분 강남에 가시면 여러분들 신석기 백화점이 있죠? 네, 신석기 백화점에 가서 하룻밤에 신용카드로 확 질러 제낍니다. 억대를 질러 제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나겠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나이로 저의 나이랑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 아들은 질주신이 강림합니다. 질주신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스포츠카 있죠? 네,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네,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타고 이 친구는 가끔씩 고속도로를 가다가 역주행해버립니다. 네, 역주행하면 차들이랑 부딪히겠죠? 그럼 차들이랑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차값을 누가 다 물어줘요? 그렇죠. 아버님이 다 물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딸 2명과 이 아들 1명이 게임값 물어주느라 벌었던 돈을 다 거기다가 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공평하구나. 그래서 부자의 조건은 돈만 많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쭤봤어요. 김 회장님, 우리 클럽에서 김 회장님 말고 부러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인 회장님이라고 부러우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인 회장님은 왜 부럽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 회장님은 사모님한테도 인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서포터스 그룹들이 너무 많아요. 서포터스 그룹들이. 그래서 주변에 뭐 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 회장님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와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 회장이 가장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 부자의 비밀은 여기서 사람 부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 부자.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지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비즈니스 정말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는 사람이 재산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인 회장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 회장님이 참 부자 중에 부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사회교육원에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노후가 많이 걱정이 되시는데요. 노후가 걱정이 되시는데 노후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노후에 왜 돈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회교육원엔 대부분 연세가 뭐 70,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답들이 여러 답들이 나왔습니다. 노후에 왜 돈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답을 어떤 한 분이 해주셨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답니다. 그때 제가 딱 이렇게 망치로 맞은 듯이 되게 이렇게 탁 감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깨달음이 왔습니다. 노후에 돈이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외롭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즉 외롭지 않게 된다는 뜻은 뭔가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의 정답은 노후예요. 노후. 그래서 노후는 K-N-O-W, 노후, W-H-O,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보면 친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성 친구든 뭐 동성 친구든 친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노후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사람이 잘 포진이 되어 있어야지 노후가 행복하더라.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한 번은 제가 인 회장님 옆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인 회장님 옆에 이제 앉게 돼서 회장님은 돈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주변에 포진이 많이 돼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 회장님이 의외의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고향이 북한이세요. 북한이셔서 북한 사투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투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소 내가 행복해 보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내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네? 네. 그래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그 클럽에 있는 친구는 말이지, 우리 막내 아니잖니 막내 우리 심 회장이 가장 부럽잖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돈 많고 주변에 사람 많으신 인 회장님이 부러운 사람이 또 있다니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래서 왜 심 회장님이 부러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희 말이지 소학교 때 말이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배우지 않니?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나누기였죠. 나누기. 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우신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심 회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는 말이지 가장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 회장님이 가장 어려운 나누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만족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만족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한 걸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를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시면 항상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요.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봉사활동 어느 곳에 이제 가서 뭐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멋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우리 14분의 회장님들은 다 세단을 타고 다니세요. 다 좋은 차. 그분들이 다 겸허하시고 겸손하시는데 차만은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 심 회장님만은 기동성이 되게 좋으셔야 되게,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가야 되시기 때문에 기동성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오토바이. 그래서 할리라는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할리. 그래서 이분 항상 이렇게 청바지에 가죽 바지에 청바지에 체인 이렇게 감고 이렇게 두 건 쓰시고 네, 가죽 장갑 이렇게 쫙 끼고 이렇게 멋있게 할리 탁 타고 그렇게 멋과 멋을 아시는 그런 진정한 부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할리는 왜 할리인지는 아시죠? 네. 할리는요, 시동 걸 때, 할리, 이렇게 해서 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심 회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할리, 이렇게 해서 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 회장님이 가장, 네, 멋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 회장님을 한번 정말 따라가서 이렇게 바퍼 행사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가셔서 정말 아침 새벽같이 가셔가지고 막 봉사하시고 그 추운 날에 설거지하시고 뭐 장애인 그 목욕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한 부자가 저분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심 회장님 같은 분을 우리는 마음 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 부자. 그래서 이 마음 부자를 우리가 동의어는 행복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음이 풍족한 사람, 마음이 만족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 마음 부자를 산식으로 나타냈답니다. 산식을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산식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원하는 것, 분자가 가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 회장님과 인 회장님은 네, 원하는 것. 사람들은 원하는 것.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요? 무한대인가요? 그렇죠. 무한하죠. 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분의 1조 2천억 원을 들고 있더라도 값은 어디로 항상 가나요? 제로에 가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 회장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이 똑같아요. 네,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1이죠. 그러니까 네, 값은 어디에 가냐면 100%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요. 네, don't worry, be happy. 항상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고 나눠주니까. 네, 항상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부류가 또 한 부류가 더 있죠. 항상 행복하신 부류가 또 있습니다. 우리 보면 종교인들 있죠. 종교인들 보시면 우리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더 데레사 이런 분들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에 수렴을 하나요? 그렇죠. 제로에 수렴하죠. 제로분의 1원만 갖고 있더라도 이분들은 네, 값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부자가 되는 3가지 비밀을 말씀드렸네요. 자, 김 회장님처럼 돈만 많아서도 안 되고요. 인 회장님처럼 사람만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 회장님처럼 마음만 부자여서도 안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골고루 잘 섞여 있을 때 그때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홍탁상합이라고 있습니다. 홍탁상합. 최고의 음식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홍어를 이제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맛에 또 길들여지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홍어의 그 톡 쏘는 맛과 그 다음에 삼겹살의 그 고소한 맛, 그 다음에 우리 김치의 아삭한 맛, 이 3가지 맛이 절묘하게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레시피가 되죠. 최고의 아름다운 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맛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맛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맛과 그 다음에 마음의 맛, 이 맛이 가장 어우러졌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자, 진정한 부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는 세금을 아끼셔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분명히 있다면 그 세금 부분은 줄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탈세라고 부릅니다. 탈세.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TV에 많이 보시면 뭐 탈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죠. 네. 그래가지고 탈세.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이 탈세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거. 그걸 우리는 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법에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이거 우리는 조세 회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통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세 회피를 가지고 만약 정말 이렇게 절세가 되는 양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다. 근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세금은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변수가 되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를 우리는 네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절세미인이라고 부릅니다. 절세미인. 자, 여러분들 이제 절세미인의 세계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빠져드실 텐데요. 저랑 세금 여행을 떠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떠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 되게 어렵다라고 설명하시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랑 계속 이 세금 여행을 계속 정말 산책하듯이 저랑 손잡고 가듯이 가시면 세금이 이렇게 정말 쉬운 거구나. 정말 세금은 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는 팩터구나 라는 거를 저랑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은 끝까지 저랑 계속 시청을 해주신다면 이 세금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제가 줄여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계속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가장 원하는 거를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간절하게 want 하신다면 돈 이것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세금도 줄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무사들을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꼭 찾아서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무사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은 1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 시즌이에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365일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세무사님들을 만약에 찾아뵙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언제 찾아뵙냐 하면 8월 이후에는 세무사님들을 방문드리면 세무사님들 가시면 사무실이 다 파리 날립니다. 파리넬리. 네, 파리넬리. 네, 가면 파리만 날린다는 뜻이에요. 파리만 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양손만 살짝 무겁게만 해서 가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언제든지 연락을 시청하시다가 이거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감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감 방송의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문제를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비밀 3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3가지를 꼭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셨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신다고요? 절세미인. 저랑 같이 손잡고 절세미인의 세계로 빠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노하우들을 계속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 놓으시고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들 떠돌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스킬들을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그런 스킬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이 정보들은 틀린 정보입니다.
이 정보들은 맞는 정보입니다 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공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정보는 제가 책임지는 정보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정보니까 그 정보대로 따라오시면 명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볍게 세금 떠나기 전에 세금 산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앞에 이제 저희 지금 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부자가 되는 우리가 그 비밀이라는 책이 있을 거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에 대한 부분은 이 세금 콘서트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주로 많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요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한 2, 3회 정도 지나서는 저희 실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직접 한번 여기 모실 겁니다. 게스트로 모셔서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 네, 이 어려운 점들을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사업자들인데 제가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매를 해요. 네, 제가 공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샀는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를 실제로 그분들을 한번 모셔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절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들을 하나 둘씩 익혀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세금 박사가 되실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